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4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마찬가지로 이 네이션스 리그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프로스 대 북아일랜드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확률은 국내선 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아일랜드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배당도 조금 높게 형성이 된 부분들도 있고, 북아일랜드의 제가 보는 시선에서 가장 큰 강점은 강팀 상대로 좀 끈끈하게 버티는 이런 수비에서의 모습이나 아니면 정신력, 그리고 이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의 좋은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키프로스 같은 팀 같은 경우에는 북아일랜드와 비교했었을 때 비교적 이 약체 팀이기 때문에 북아일랜드가 수비적으로 나와서 역습이나 아니면 세트피스를 노리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저는 북아일랜드가 경기를 주도했었을 때 득점을 할 수 있냐라고 봤었을 때는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북아일랜드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이변으로 키프로스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넘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아일랜드가 그렇게 경기를 주도했었을 때 많은 득점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의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서 키프로스의 핸디캡 승, 키프로스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포르투갈 대 스위스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확률은 국내선 승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르투갈이 스위스에 비해서 전력적으로는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스위스가 특히나 수비에서의 공간이 적은 팀은 아니고 또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포르투갈 상대로 이렇게 수비적으로 라인을 낮추고 플레이하는 팀이었다면 포르투갈이 고전하겠지만 그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포르투갈에게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스위스도 저는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스위스의 전력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전력이 예전만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스위스도 충분히 득점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포르투갈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역배는 오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스위스도 저는 전력이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에서의 모습을 봤었을 때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지만 역배인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도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대승보다는 1점 차의 승리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세르비아 대 슬로베니아의 경기고요. 배당의 사용률은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세르비아가 정배당을 받긴 했는데 생각보다 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슬로베니아에 비해서는 확실히 세르비아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정배당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한 1점 중후반대를 생각을 했는데 1점대 초반대라서 이렇게 A매치에서 좀 생각보다 약체인 팀이 더 약체인 팀을 만나서 배당에서의 그런 낮은 배당을 받게 되면 저는 좀 이변이 나올 때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두 팀을 봤었을 때 세르비아가 슬로베니아의 수비 정도는 뚫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력대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르비아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팀 다 뭐 공격에서의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팀이라고 조금 보긴 어렵긴 한데 일단은 오버도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왜냐면 세르비아도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진 않아서. 근데 이 슬로베니아와의 세르비아의 전력 차이가 저는 크게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오히려 그렇다면 치고받는 경기보다는 좀 득점이 안 나오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득점의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두 팀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르비아가 이기더라도 1점 차의 승리, 세르비아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코소보 대 그리스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무합 회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소보와 그리스, 일단은 그리스가 정배당을 받았는데 그리스의 장점은 이 역습이나 아니면 제공권이 좋은 부분들입니다. 근데 코소보에 비해서는 전력적으로 강한 건 맞는데 코소보가 좀 라인을 낮추고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그리스가 그것을 손쉽게 뚫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리스의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변으로 코소보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가 이렇게 상대팀이 라인을 내렸을 때 그것을 쉽게 뚫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코소보의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코소보의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코소보의 핸디캡 승, 코소보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키프로스의 언더, 두 번째는 포르투갈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세르비아의 언더, 마지막 4번은 코스보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 3개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지럭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나 베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르투갈의 승, 두 번째는 세르비아의 언더, 세 번째는 코소보의 핸디캡 승을 가져가 봤고 4.0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